정치톡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황제 군 복무 의혹이 날마다 아침만 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양파를 까는 것처럼 호박 능굴처럼 계속해서 의혹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의혹이 어디까지 갈 건지, 휴가 연장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요. 이어서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이어졌고요. 오늘은 아들 군대 자대 배치에도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신원식 의원실에서 당시 추미애 아들 서 씨가 복무한 군대 부대장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 이모 대령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겁니다. 이모 대령은 이 통화 내역에서 추미애 아들 서 씨가 자대 배치를 의정부 부대에 받았는데 용산으로 바꿔달라는 청탁이 여러 차례 왔다. 이 단장은 추미애 아들 서 씨가 통역병 청탁에도 여러 차례 거절했다고 밝힌 바가 있죠. 이제 자대 배치 청탁도 여러 차례 거절했다. 거절하다 못해 추미애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무려 40분 동안이나 청탁을 하지 말라라는 교육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장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장의 이 같은 말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 국회 전 국회의원이었죠. 이철희 의원요. 이철희 전 의원. 외통위의 민주당 간사였습니다. 이철희 의원에게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서 밝혔죠. 얘기를 들은 기억은 없지만 이 단장이 반듯한 군인이라는 인상은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일은 청탁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정황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청탁 문제에 대해서 어제부터 추미애 측은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침묵해온 것과는 달리 통역병으로 파견해달라는 청탁에 대해서 통역병으로 파견되지 못했으니까 청탁이 아니지 않느냐. 청탁을 해도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또 법무부 장관실에 청탁을 한 것은 추미애 당대표실 비서실이었는데 통역병 파견 절차만 알아봤다.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의혹에 있어서 이제 딸 의혹까지 오늘 불거졌습니다. 2017년 추미애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한 보좌관이 털어놨습니다. 추미애의 둘째 딸 프랑스 유학과 관련해서 비자가 급해서 외교부에 청탁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추미애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보좌관은 그 이후에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에 추미애는 민주당 대표이면서 외교부를 소관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자, 추미애 아들의 황제 군복무 의혹. 추미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을 쭉 되짚어 보면요. 아들이 군대를 갈 때부터 군 생활이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청탁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딸의 비자를 빨리 발급해달라는 청탁. 그러니까 아들, 딸의 모든 생활에 추미애 엄마 찬스가 개입을 했을 정황이 농후하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조국이 또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추미애는 국회에서 이 아들의 황제 군복무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소설 쓰시네. 아들이 울고 있다. 보좌관에게 왜 그런 사적인 지시를 왜 하며 보좌관은 왜 그런 지시를 받아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하더니만 추미애의 적이 추미애였습니다. 이 같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이 같은 추미애 아들에 대한 청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은 검찰에 이미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져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이 사람들이 이 관계자들이 모두 가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조서에는
서울중앙지검이죠. 조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기식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기식 수사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수사관이 다른 곳으로 영전도에 갔다가 다시 파견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이 수사를 맡겠다는 겁니다. 그 수사가 공정할 것인지 믿음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어제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철저하게 검찰 수사해라. 자신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입니다. 앞으로 자기 아들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양보를 하고 대단한 절제를 하고 뭐 대단한 공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고 보고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슨 검찰총장이 된 것이냐, 자신이 무슨 대단한 검찰의 공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냐, 앞으로 자신의 아들의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앞뒤 안 맞는 얘기입니다. 추미애 스스로 자신의 아들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급자로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 있는 것이 뭔가 끄림직하다는 것 정도는 아는 모양입니다. 또 추미애는 어제 드디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검찰개혁에만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에 이어서 이 정권의 비리에 연관되는 사람은 입만 열면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말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만 얘기하면 갑자기 도둑놈이 정의의 사도로 변신합니다. 조국 흑수의 저자이자 기생충 학자인 서민 교수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검찰개혁은 비리를 저지른 현 정권 인사들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얼마나 만만해서 이제 홍어 거시기로 변해버렸다. 홍어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 이거 얘기가 우스워지긴 한데 그래도 핵심을 잘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진중권 교수도 과거 조국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도둑놈이 경찰을 잡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 이게 검찰개혁이다. 자신의 아들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답니다. 불공정과 반칙과 특혜의 대명사는 이제 조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 주인공 이제 추미애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2의 조국, 여자 조국이 추미애였습니다. 이런 조국과 추미애의 대자비, 판박이가 이루어지면서 통합당은 특임검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도저히 지금의 동부지검 검찰 수사에는 맡길 수가 없다. 특임검사를 지정하자라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응이 주목을 받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조국 지키기에 앞장섰던 만큼 이제 추미애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추미애의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납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아들을 보낸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하는 정도 납득,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고 했고 조국 퀴즈로 불리죠. 때만 되면 나옵니다. 김당국 의원. 보좌관이 전화는 했지만 외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판사까지 됐습니다. 전화는 했는데 외압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압인지 외압이 아닌지 자기가 다 판결을 내립니다. 조국 지키자고 난리를 피더니 또 검찰청 앞으로 수만 명 군중을 모으고 추미애 지키자고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냈었거나 현재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 보낼 겁니다. 누구나 자기 자식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하기를 바라는 건 부모 마음이겠죠.
하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무리해서 상식을 어겨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추미애가 받고 있는 의혹처럼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치통 마칩니다.